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민자당 막 노래도 있고 그랬잖아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런 것도 있고 민자당이라고 들어나 맞나 이런 오래된 90년에 90년에 부르던 노래들인데 아니, 그 정도로 그러면 이제 YS 3당 합당 이전으로 사실 시계가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 부울경 지역에서 정치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조금 다시 뭔가 좀 해볼 만한 기운. 특히 이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언제 이겼나요? 2018년도 싱가포르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네. 북미 정상회담 회담했죠. 했었죠. 그때 2018년도 우리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까지 저희가 석권을 다 했습니다. 예. 네. 딱 한 번? 딱 한 번. 네. 근데 그것은 예. 너무나 센 바람이 예. 불어왔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역량이 아니고 외부에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선거의 당락이 좌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사실 그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좀 그랬다면은 그 2018년 지방선거가 역사적 변곡점이 될 수가 있었는데 네. 부산에서는 이제 오구돈 이제 부산시장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네. 있었고 제대로 이제 우리의 역량으로 키우질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사실은. 네. 그 뒤에 이제 2018년 그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다시 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 전재수 의원님 부산시장 도전하십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응당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산의 18석 중에 민주당 의석이 저밖에 없는데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지역구를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부산 북구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 비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1, 2년 동안 지역구 관리를 한다 그래서 바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또 저보다 또 유능하신 분들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어떤 개인의 정치적 성장이 아니고 지역을 바꿔내는 그런 관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전체를 바꿔내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뭐 부울경 지역도 특히 이제 서부 경남 같은 경우 굉장히 사실상 TK 지역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보수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민생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부산이 우리가 알던 옛날 그 부산이 아니다. 부산 경기가 매우 안 좋다. 라는 건데 어쨌든 이제 해양 중점 도시로 새롭게 좀 발돋움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과 판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해수부 이전, 뭐 HMM 회사 이전, 뭐 이런 등등이 쭉 이제 실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정책적 대안이 어느 정도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언론과 이제 부산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단순히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HMM이라는 민간 회사를 부산에 이전하겠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파편적이고 단순한 그 이전하고 이런 공약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이번에 부산 공약만 놓고 보자면 이제 4종 세트거든요. 4종 세트. 4종 세트. 첫 번째는 해수부 이전. 두 번째는 회사 전문법원 설치. 세 번째는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 그리고 네 번째가 동남투자은행 신설입니다. 신설. 요렇게 해서 이제 그 4종 세트인데. 근데 요것은 좁게 보자면은 부산의 공약인데.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4종 세트를 이야기하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식은 대한민국 발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제시된 공약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은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입니다. 성장 엔진을 딱 하나만 달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제는 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 성장 엔진 하나만 달고서 위태롭게 날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을 해서 이 위기 국면을 극복하자. 네. 장기적인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자. 그런 차원에서 주목을 한 것이 예.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 이 북극 항로는 예. 역사적으로 우리가 실크로드 길, 예. 또 향신로길, 예. 최근 100년 사이에 가장 큰 물류 혁명을 몰고 왔던 수에즈 운하의 개통, 예.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북극 항로거든요. 네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나가야 되고 해양 강국으로 나가려면은 거점이 있어야 된다. 네. 전략 도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거점과 전략 도시를 부산으로 하고 이 부산에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를 옮기고 네. 사법 기능을 전담하는 회사 전문 법원을 옮기고 설치하고, 네. 경쟁력 있는 민간 해운 대기업들을 옮기고 그리고 기존에 울산에서 부산 거제도로 이어지는 세계 최강의 조선벨트의 경쟁력을 키우고 예. 그다음에 부산 신항과 가덕신공항을 제대로 연계를 해가지고 네. 물류 혁명에 대비를 하고 예. 그다음 기존의 부산 불경의 조선기자재, 해양기자재 업체들이 잘 돼 있거든요. 예. 이 모든 것들을 부산에 집적화해가지고 해양 수도, 해양 강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불경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수도를 만들고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성장 엔진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자. 그러면은 지금 잠재 성장률이 0% 떨어져 있는 이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식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쫓기는 부산의 공약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이다. 예, 예. 당장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은 쇄빙선, 내빙선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내빙선, 쇄빙선에 대한 기술은 대한민국이 압도적 1등입니다. 세계 1위. 세계 1등입니다. 예. 압도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울산, 부산, 거제로 이어지는 조선벨트가 네.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후방 산업, 예. 철강입니다. 철강. 후방 산업이 또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다음에 예. 조선기자재, 해운기자재 예. 이것이 또 수혜를 받을 것이고 예. 지금 유럽의 물류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싹 다 먹었습니다. 근데 로테르담 하나만 가지고서 이게 예.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 옆에 인근의 스키폴 공항하고 예. 물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예. 모든 유럽의 물류는 스키폴 공항과 로테르담이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도시하고. 물류를 장악했거든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행정기능, 사법기능, 민간 대기업들까지 하고 거기에 조선산업까지 그다음에 후방산업에다가 네. 가덕신공항하고 부산신항이 직선거리로 2.5km거든요. 네, 네. 이 가덕신공항은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여객 중심의 공항이라기보다 화물 중심 공항이거든요. 화물 중심 공항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을 또 연계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5년 전부터 일본 동쪽에 있는 기업을 일본 서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용 전기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이걸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동쪽에 있는 기업을 서쪽으로 옮기는데 이것도 북극 항로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는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북극 항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극 항로 때문에.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서쪽으로는 무바로스크에서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여기가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기항지를 만들려고 지금 많은 투자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난리네요. 북극 항로에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그 2030년 정도 되면
지금 이제 한 4달밖에 북극항로에 배가 못 댕기거든요. 7, 8, 9, 10월. 예. 근데 2030년이 되면 예. 연중 항해가 가능한 시점이 온다 그러거든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 남으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산을 예. 해양 강국으로 나가는 거점으로 삼고 빨리 준비를 해야 모든 되겠네요. 행정, 사법, 민간 기업, 그다음에 이 항만과 공항과 이 배후 인프라를 네. 직접 해가지고 직접화 시켜가지고 네. 극단적인 시너지 효과를 이제 내면 네. 성장 엔진 하나 더 달 수 있다. 어. 이런 큰 구상에서 이제 나온 공약입니다. 근데 그 현대건설은 왜 가덕신공항 건설에서 손 떼고 나가겠다 이렇게 비전업을 한 사업을 놔두고 그랬을까요? 저는 정부가 네. 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네. 그다음에 이 박형준 부산시장이 네. 네.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이게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지금 원래 계획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해서 네. 돌이킬 수 없는 사업 국책 사업으로 만들어놨더니 예. 이 사람들이 지금 활주로를 그 지금 두 번 정도 만들어야 되고 활주로 길이, 활주로 폭 이거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2029년도 말에 개항하게끔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거 망가뜨려 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활주로 길이라든지 활주로 폭이라든지 활주로를 이제 두 번으로 안 하겠다 한 번으로 하겠다 지금 이래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덕신공항이 가지는 이 의미를 제대로 지금 그 못하고 지금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청구서가 지금 날라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과거로부터 날라와 있는 네. 지금 우리 국민들과 지금 이재명 정부에 넘어와 있는 청구서가 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단다는 차원에서 네. 일극체제의 성장 전략에서 다극체제의 성장 전략으로 나가는 그 측면에서 네.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전재수 해수부 장관설. 그것은 네. 대통령의 전적 권한입니다. 예. 네. 만약에 맡아달라고 하시면 맡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이 부산 이 4종 세트 네. 이것은 이제 애초에는 그 북극성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거친 보고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누가 썼어요? 북극성 프로젝트? 이제 전재수 의원이 썼구나. 이제 제가 쓴 것은 아니고 네. 부산에서 이제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 그러잖아요. 네. 절망적인 표현이거든요. 예. 그리고 조롱 섞인 표현입니다. 노인하고 바다밖에 없다. 근데 이 절망적인 표현에서 이제 표현 중에 이제 바다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거친 보고서를 들고 저한테 오셨어요. 네.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학습하고 머리 맞대고 네. 그러면서 전문가들 만나고 현업에 계신 분들 만나고 네. 보고서가 다듬어지고 하면서 이 4종 세트까지 나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극성 프로젝트가 원석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든 함께 머리를 맞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큰 그림, 커다란 문제의식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전화 아직 안 하셨어요? 맡아달라고? 아직 전화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절차상. 절차상.